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된 7월의 PCE, 즉 개인 소비 지출 지수 상승률과 근원 PCE 모두가 소폭 올라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전망치에 거의 부합한 가운데 조금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소폭 상승은 기저효과에 따른 수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연준이 올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발표된 7월의 PCE 일단 소폭 상승한 것으로 발표가 됐네요. 그렇죠. 오늘 그 모닝뉴스 시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연방상무부가 오늘 그 7월에 PCE를 발표했죠. 개인 소비 지출 지수. 이 상승률이 전년에 비해서 3.3%를 기록했습니다. 월간으로 치면 0.3% 포인트가 올라서 뭐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6월 PCE는 4.1%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흔히 헤드라인 PC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그 모든 걸 다 이제 포함하는 PC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근원 PC, 코어 PC라고 하는 이 근원 PC 상승률은 4.2%로 나타났습니다. 네, PC 중에서도 근원 PC를 연준이 더 중시하는데요. 그렇죠. 네. 이 근원 PC는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네, 이 근원 PC는 그러니까 그 PC 중에서도 변동성이 큰 에너지라든가 식료품 같은 것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 부분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준은 사실은 헤드라인 PC보다는 이 코어 PC, 그러니까 이 근원 PC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 물가 추세를 예측하는 가늠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근원 PC가 그래서 헤드라인 중에서도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데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매달 PC가 발표되는데 그 헤드라인 PC보다는 이 코어 PC, 근원 PC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그런 PC가 어떻게 뭐 좀 오르가 내리락하면서 네. 뭔가 예측하기 힘든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예측하기 힘든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올해 들어서 이게 좀 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 연속 4.6%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월 들어서 4.5%. 그러니까 뭐 4.6, 4.5니까 거의 뭐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0.1% 포인트가 빠졌는데 거의 비슷했고, 근데 6월에 들어서 갑자기 4.1%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0.4% 포인트가 확 내려간 거죠.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6월에 대폭 하락했고요. 근데 7월에 들어서 오늘 발표된 그러니까 7월 PC 근원 PC가 4.2%가 나와서 6월 4.1%에 비하면 다시 소폭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서 이게 4%대 중후반 쪽에 있다가 4점대 초반까지 확 떨어졌다가 그 기사만 봐서는 이제 아마 7월 PC에서 잘하면 3%대까지 갈 수 있겠다. 3.9나든가 뭐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4.2%로 오르는 이런 업앤다운이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근원 PC를 어떻게 보느냐에 네. 따라서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에 물가 상승세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우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이미 발표가 됐죠. 3.2%. 그래서 그 전달인 6월에 CPI 3.0%에 비해서 0.2% 포인트 소폭 올랐고요. 물론 뭐 시장 전망치와는 부합했지만 그리고 7월 PC 오늘 나온 7월 PC 특히 이제 근원 PC가 4.2%를 기록해서 6월 근원 PC 4.1%에 비해서 역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연준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목표치 2%를 절대로 바꾸지 않고 거기에 반드시 부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본다면 비록 소폭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떨어지는 것 같더니 다시 오른다. 이런 점에 주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월 CPI 또 7월 PC 특히 그 근원 CPI, 근원 PC의 이 수치를 살펴보면 연준이 올해 이제 3번의 FOMC가 남아 있는데 다시 한번 금리 인상
추가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예상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분석에 대해서 이 기저 효과를 네.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렇죠. 이 일부 전문가들이 이걸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7월 PC에 앞서서 올해 6번의 PC 결과를 이제 봐야 한다는 건데 이건 이제 근원 PC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근원 PC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 동안 4.6%, 5월 4.5%, 그러다 6월 들어서 갑자기 4.1%로 아주 급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된 7월 근원 PC가 4.2%예요. 그러니까 그 올해 근원 PC는 6월 한 달을 제외하고는 1월부터 5월까지 4.6, 4.5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6월 들어서 4.1까지 내려왔다가 7월에 4.2로 이제 6월에 비하면 0.1% 포인트 소폭 오른 건데 이게 그 1월부터 5월까지의 그 일관되던 추세와 비교한다면 6월이 굉장히 튀는 결과잖아요. 확 내려갔고 그 확 내려온 것에 비해서 7월이 소폭 올랐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걸 좀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6월 한번 확 내려온 그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소폭 상승한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 6월에 그 4.1% 내려온 게 과연 그것이 이제 진정한 기준으로 맞느냐 그런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7월 근원 PC가 소폭 상승했다는 그런 이 분석 자체가 기저효과 때문이다.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 이제 또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기저 효과가 중요한 네. 것 같은데요. 기저 효과는 무엇인가요? 예, 기저효과는 그 베이스 이펙트라고 하죠. 그 비교 대상의 시점 수치가 낮거나 높으면 증가율, 감소율이 달라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를 해석할 때 반드시 그런 기준점이 무엇인가, 기준점이 올바른가, 기준점이 너무 높지 않는가, 너무 낮지 않은가 이런 점을 반드시 고려를 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기저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면 경제 상황을 잘못 판단하거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연준은 이런 그 PC라든가 CPI라든가 PPI라든가 그런 이제 주요 수치들,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걸 보고서 판단을 하잖아요. 자신들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 근데 이 기저효과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고 엉뚱한 해석에 의해서 연준의 정책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 상황에 대한 그 평가가 이 기저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실제보다 위축되거나 부풀려지는 등의 이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에서 핵심은 역시 어떤 수치가 나왔을 때 그 수치를 제대로 분석하는 건데요. 이 분석 기준을 잘 잡아야 한다. 그것이 이제 기저효과를 생각해야 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된 7월의 PC와 또 근원 PC가 모두가 다 조금씩 오른 것으로 지금 예, 언론들이 그렇죠. 이제 보도를 보도하고 하고 있는데 있죠. 이것도 좀 기저효과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해석을 하는 이제 전문가들이 있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7월 근원 PC가 4.2%잖아요. 근데 6월 근원 PC 4.1%에 비해서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올해 이제 근원 PC는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4.6, 4.5%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에 워낙 갑자기 확 내려왔기 때문에 4.1까지 지금 4.2가 나왔는데 4.1에 비해서 소폭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근원 PC 같은 경우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과연 올바른 거냐? 일부 전문가들은 이건 기저효과다. 그 6월에 너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 1월부터 5월까지 꾸준히 4.6, 4.5가 유지되었는데 4.6, 4.5에 비교하면 4.2도 내려간 거잖아요. 내려간 건데 6월 한 달 4.1 내려온 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소폭 상승했다. 그 연준이 볼 때 소폭 상승했으니까 물가가 계속 또 이게 쉽게 떨어지지 않네. 그 금리 인상해야 되겠네. 이제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 정책을 하게 되면 그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달 그때의 수치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 된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이 기저효과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그렇죠. 있죠. 근데 기저효과라는 게 참 뭐 어떻게 보면 오묘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연준은 이상적인 물가 목표치 2%를 지금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하락세 속에서도 2%에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또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 저는 이제 한 달 전과 비교했지만 1년 전, 그러니까 2022년 뭐 6월, 7월 이때쯤과 비교하면 근원 PC가 매우 내려갔죠. 매우 내려갔어요. 근데 1년 전이
2022년 6월 그때는 한창 물가가 치솟던 때였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쭉쭉 오르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워낙 물가가 치솟는 때였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그런 물가.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수치들이 좀 비정상적인 수치들이잖아요. 그때 나온 뭐 CPI라든가 그때 나온 PPI라든가 그때 나온 PCE가 사실은 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와 비교하면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는 수치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그래서 기준점이 또 반대로 얘기하면 1년 전과 비교하면 기준점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낮을 수 있다. 그래서 물가가 많이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 1년 전에 뭐 물가가 6%, 5% 아니면 뭐 심지어 8%, 9% 이렇게 갔을 때랑 비교하니까 많이 내려갔는데 그런 물가가 정상은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라갔던 물가인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많이 내려갔다고 하는 것도 정상은 아니다. 그래서 이 기저효과라는 것을 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그런 부분에서 또 해석의 여지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내 기저효과까지 감안한다 그러니까 더 좀 애매하네. 애매하죠. 수치를 본다는 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 연방준비제도가 보는 관점으로 생각하자면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어찌되건 둔화하는 추세를 보이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맥시멈 그 고점이 9.1%였고 그때부터 계속 쭉쭉 내려가면서 이제 3%까지 내려갔다가 잠시 이제 7월 CPI에서 3.2로 좀 약간 이제 오르긴 했지만 뭐 그건 시장 전망치와 비슷했고요. 그래서 이 연준이 볼 때는 그 인플레이션이 쭉 내려가고 있었는데 7월 CPI 그리고 7월 PCE에서 이게 조금 올랐단 말이에요. 소폭이고 뭐 시장 전망치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어찌됐건 올랐는데 그렇다면 이건 좀 문제가 아니냐 그런 판단할 수 있고요.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기저효과를 감안해서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4.2%인데 그 근원 PC가 물가 목표치 2%에 비하면 여전히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아직은 금리 동결로 가기에는 좀 이른 것 같다. 그래서 역시 금리 인상을 한두 번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보는 관점에서는 인플레이션 부담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어떠한 이 관점을 주는 7월의 그런 주요 수치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고용과 그리고 소비 관련한 주요 지표들이 최근에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이제 오로지 물가잖아요. 결국은 물가를 잡아놔야 다른 경제 관련은 모든 부분도 다 안정을 찾을 수 있고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는 다 사상 누각이라는 얘기고요. 연준은 그래서 인플레이션 잡는데 올인하고 있는데 이제 전문가들 중에 이제 걱정하는 분위기가 이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연준은 그러니까 결국 물가 잡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또 설사 동결을 한다고 해도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당분간 없고 그러면 지금 이미 기준금리가 5.5까지 올라 있는 상태에서 한 번만 더 인상해도 5.5에서 5.75고 두 번 인상하면 이제 6까지 갈 수 있는데요. 6%까지. 이제 그렇게 높은 금리, 고금리 시대가 유지되면서 동결만 해도 계속 그게 가는 거잖아요.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 그러니까 실업자들이 이제 점점 좀 늘어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조금씩 보이고 있고 왜냐하면 뭐 실업수당 신청한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이고 있고 일자리 창출도 좀 주춤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게 이제 지금 많이 내려갔고요. 그래서 소비자도 좀 위축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고용도 많이 예전만큼 많이 되지 않고 있고 소비도 많이 안 되고 그러면 경기는 침체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고금리는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럼 이게 이제 완전한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연준은 경기 침체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만 보면 사실은 이제 금리 인하로 가면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계속 이런 식이 고용과 소비가 계속 침체가 되면 결국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니 물가가 여전히 걸리고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연준이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고용, 소비 그리고 이런 각종 경제 지표들의 상관관계가 참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